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 공제 금액이 아니라 공제 금액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이 공제에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과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공제 금액은요 14년 16년 이때 조금씩 바꿨어요. 10년 된 거예요. 근데 이 과표 있죠. 증여세율 과표. 이거 언제적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과표 기준? 세율이야 그렇다 쳐. 과표는 금액 기준이잖아요. 이 금액이면 몇 퍼센트, 이 금액이면 몇 퍼센트. 근데 이게 97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닙니까? 97년 기준이에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자산은 다 오르는데 세금 낼 게 97년 기준으로 많이 내는다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 반영되면서 세금을 자동으로 많이 내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자동으로 많이 내는 거예요. 번 게 없다. 이 말이 딱 적당할 것 같아. 증여하고 상속해버리면 없다라는 거예요. 과표가 워낙 낮으니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이번 정부에선 이거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세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다.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과표. 이거 개선돼야 된다. 예. 이 얘기가 오늘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라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제 금액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습니다. 이거 증여를 알차게 하시는 분들은 알 테지만 이 증여세 공제는 얼마를 최대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거 10년마다 리셋돼요. 10년마다. 10년마다 지금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야금야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10년마다 공제 금액을 만약에 대폭 늘리잖아요. 1억이든 2억이든 늘렸어. 그러면 이게 한 20년 되면은 뭐 2억이든 4억을 절세할 수 있고 30년이면 4억이든 6억을 절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머리를 나름 쓴 것 같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왔냐? 난데없이 결혼이 나왔어요. 결혼증여공제. 그래서 대폭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결혼증여로 1억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이 공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추후에 10년 지나면 5천만 원 더 할 수 있겠지. 5천만 원밖에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금액이 이벤트성이야. 1억.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결혼해야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혼도 포함이 돼요. 재혼 포함.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결혼 증여를 받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혼하면 또 해주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증여공제 특성상 1회만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재혼도 일단은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켜봐야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확률이 없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지금 60대이신데 결혼 증여를 쓰겠다. 뭐 이미 할머니가 계셔서 쓰겠다.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박아놨듯이 지금 결혼은 잠깐 혼인신고는 미뤄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혼인신고가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이게 증여 공제를 늘린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이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소급 적용은 정해 효과, 좋은 효과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소급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이후에 뭐 7년 이렇게 정해놓다시피 이게 결혼 증여 공제가 뭐 결혼한 이후에 몇 년간이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혹시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지금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치면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이번 7월 이후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봤을 때 내가 요건을 맞출 수 있을까? 보시면 이제 5천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열심히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회가 분당 쪽이나 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발맞춰서 가면 충분히 기회다 보니까 상가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충분히 분당은 소액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억에서 2억 내지 뭐 이런 작은 금액으로도 분당에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이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 뭐 8천이나
뭐 1억 8천 정도를 활용하면은 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돼요. 증여 신고할 때 세금이 구간, 과표 자체가 낮게 잡히니까 세금을 내가 10%에서 20% 정도만 이 현금 증여하면서 내고 이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드리긴 어렵지만 이 증여 추정 배제가 있어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또 증여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증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증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낮은 과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낮은 과표. 이 낮은 과표가 뭐냐면 이게 뒤에 이제 증여 세율 구간, 과표에 따른 세율 구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과표가 높아지면은요, 높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너무 많이 냅니다. 예.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게 사전 증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사전 증여. 예. 미리 이 한 번에 증여하면은 과표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야곱 10년 단위로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과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10억을 주더라도 2억, 2억, 2억 해서 5년을 나눠주면은 세금을 덜 낸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많이 덜 냅니다. 그래서 낮은 과표를 만드는 것이 이 절세에는 핵심이거든요.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낮은 과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양도세도 낮은 과표, 종소세도 낮은 과표 안에 들어가야 세금을 최대화로 아낄 수가 있어요. 증여도 마찬가지로 이 낮은 과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증여도 낮은 과표를 만드는 건 결국 자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무조건 사전 증여를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랬을 때 세금을 최대로 적게 내는 게 이 증여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증여를 안 하다 보잖아요. 증여해 줄 필요 없어. 너네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해서 나중에 상속을 맞닥뜨리잖아요. 상속. 그럼 사전 증여를 안 했잖아요. 그럼 상속을 한 번에 하면 어떨까? 과표가 어떨까? 과표가 어떨까요? 무조건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로 했을 때 50% 때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식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최대 주주면 60%까지 때려 맞아요. 그러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탈탈 털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증여세는. 근데 증여 상속할 때 상속을 해줬는데 보통 상속이 현금으로 옵니까? 현금입니까? 아니죠. 이게 다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세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 근데 처분이 안 되는 막 산이나 이런 데 갖고 있어. 그러면 자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상속세 마련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아. 예? 미치겠는 거지 그냥. 예, 미치겠는 거예요. 자녀한테 진짜 고통을 선사하고 갈 수가 있어요.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10년 단위로 무조건 사전 증여를 해야 되고 과표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세를 해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덜 내면서 자녀분들이 지킬 수 있는 자산을 남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공부 중요해요. 왜냐면 입지 공부, 부동산 투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세금 공부예요. 내가 어떻게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차곡차곡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그러려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신 거잖아요. 자녀분이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 하에 세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세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죠. 예, 알고 계셔야죠. 자,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의 최대 수준이에요. 전 세계 이 선진국들 비교를 해보면, 자, 일본이 이제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을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0% 최대 주주, 할증 붙으면 60%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로 따지면은 뭐 일본보다 위네요. 제가 일본 세율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예. 근데 지금 되게 높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미국이 어떻게 볼까요? 예, 40%. 뭐 주별 세금이 좀 다르다라는 건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 30%. 예. 유럽 국가들이 좀 낮은 편이고요. 영국도 40%, 45%.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에요. 명목 최고 세율입니다. 이건 최고 세율. 근데 금액 구간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표가
과표가 문제예요.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과표가. 얘네들이 지금 90년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97년 기준이야, 이게.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이게 되지 않았다. 지금 이때부터 오면은 평균의 그 물가 상승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예요. 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합리적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준으로 지금 97년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정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거를 과표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왜? 이거 개꿀이거든요. 소득 올라가면 그냥 바로 이 탈탈 털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종소세도 마찬가지로 옛날 기준이거든요. 종합소득세율도. 이것도 옛날 기준이에요. 예. 옛날 기준으로 가는데 바뀌지 않고 지금 조금 바꾼 게 위에 있는 구간 살짝 바꾼 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많이 버시는 분들 구간에 들어가면은 세율이 어마무지해요. 그냥 반토막 무조건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토막 날리고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세율 보시면은 10%, 20%, 30%, 40%, 50% 이건 되게 쉽게 해놨죠. 그리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 4억 6천 이걸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세율로 이제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할 만한 게 뭐냐면 할 만한 게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소액 투자로 증여를 해줘야 돼요. 소액 증여. 소액 물건으로 증여를 야곱야곱 10년 단위로 해주시는 게 키워드예요. 핵심.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래서 줄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 단위를 알차게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이하면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미성년자 2천만 원 빼고 이 8천만 원 구간에 대해서 10%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0만 원 이거를 주고 괜찮은 유망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주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주택수에 심어지고 그리고 각종 규제에 들어가고 어차피 자녀 미성년자면은 내 세대 분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상가를 통해서 가거나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아니면 주식을 사줘야죠. 주식을 뭐 애플 사준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사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 보다 미국 주식이 더 이제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주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쟁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에 지금 이 금액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상가를 하나 사주면 완성이 된다. 10년 계획이 완성이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 활용해서 10년 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10년 후에 좀 빛날 수 있는 부동산들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야 돼요. 만약 그 작업을 안 하면 똑같아요. 50% 때려 맞는 거예요. 때려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것만 내요. 이거 추가해서 또 퍼센트가 붙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뭐 60%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